착용신을 통해 알아보는 아이언맨 슈트 10년간의 발전사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시작, 아이언맨입니다. 군수업체의 CEO였던 토니 스타크는 어느 날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를 당하게 되고 동굴에 갇혀 신무기인 제리코 미사일을 만들어내라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처음엔 거절했던 토니였지만 고문과 협박에 못 이겨 필요한 재료와 장비들을 요청하며 제리코 미사일을 만들어주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토니는 같은 처지에 있던 호잉센과 함께 몰래 그곳을 탈출할 장비를 만들고 있었고, 그렇게 첫 번째 아이언맨 슈트 마크 1이 만들어집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한정된 재료와 시간으로 만들어진 슈트는 착용하려면 옆에서 일일이 손으로 조립해줘야 하고 구동시키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결과 몰려오는 테러리스트들로부터 구동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호잉센이 목숨을 희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작동된 슈트는 그 목적을 충분히 만족하는 성능이었습니다. 순수 힘만으로 철문을 박살내버리고 방어력은 쏟아지는 소총과 중기관총의 세례에도 안에 탑승한 토니에게는 전혀 영향이 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외부에 드러나 있는 관절 부위에 맞으니 잠시 기동이 불안정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내장된 무기인 소형 미사일과 화염 방사기, 거기에 로켓 추진으로 인한 비행까지 선보이며 토니는 탈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역시 여러모로 아직 성능이 부족한 탓에 결국 사막에 추락하며 박살이 나고 맙니다. 추락 후 내뱉은 토니의 대사를 볼 때 제작 환경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능이었던 듯 합니다. 자택으로 돌아온 토니는 이번에는 안정적인 환경과 잘 갖춰진 설비들을 바탕으로 슈트를 개량합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며 완성된 두 번째 슈트 마크 2는 마크 1에 비하면 월등히 개량된 성능을 보여줍니다. 우선 크기가 대폭 줄어들고 헬멧 안으로는 HUD 화면으로 여러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토니의 인공지능 비서인 자비스와의 통신도 지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발전한 점은 개발 과정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는 듯 보였던 비행 성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능이 지나치게 좋았던 것인지 토니는 기록을 깨보자며 고고도 비행을 시도하다 슈트가 얼어붙게 되고 추락이 위험해서 아슬아슬하게 슈트가 다시 작동하여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 후 토니는 빈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재를 인공위성에 사용하는 골드 티타늄으로 바꾸고 전신이 금색인 슈트의 모델링을 보더니 너무 눈에 띄니 붉은색을 도색하라는 알 수 없는 논리의 지시로 인해 우리에게 익숙한 아이언맨의 색을 가진 첫 번째 슈트인 마크 3가 탄생합니다. 자택 연구실의 첨단 장비들의 도움으로 자동 장착되는 슈트를 입고 토니는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던 마을로 날아갑니다. 여기서 아이언맨의 상징과도 같은 리펄서 빔을 실전에서 처음 선보이게 되고 그 외에도 내장된 여러 무기들과 탱크의 포탄에도 주춤하며 추락하긴 했지만 그리 손상이 가지 않은 내구도까지 보여줍니다. 물론 착용을 해제하는 장면을 보면 아직 개선이 많이 필요해 보이네요. 다음은 2010년작 아이언맨2로 넘어갑니다. 초반부 토니는 스타크 엑스포의 마크4를 입고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작중에서 마크4가 크게 활약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데요. 파티에 입고 나와 수박이나 깨다가 이를 보다 못한 친구 제임스 로드 중령이 입고 나온 마크2와 육탄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후 로드 중령은 이 마크2 슈트를 군에 귀속시키고 사실 강탈당하는 척 넘겨준 것이었던 이 슈트는 워머신 슈트로 개조됩니다. 이후 모나코 그랑프리에 출전했던 토니는 이반 방코의 습격을 받게 되고 이를 돕기 위해 달려온 해피오건과 페퍼포츠에 의해 건네받은 가방처럼 생긴 휴대용 슈트 마크5를 착용하며 이에 맞섭니다.
최초로 외부에 도움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슈트지만 이런 착용성에 비중을 둔 비상용 슈트라 그런 것인지 내구도와 무장 등은 다른 슈트들에 비해 다소 빈약해 보이고 색으로 보아 골드 티타늄이 쓰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 후반부에서는 유독 물질인 팔라듐을 사용하던 아크 리액터를 개량한 새로운 아크 리액터를 장착한 토니 스타크가 이에 맞춰 새로운 슈트 마크 6를 착용하고 나타납니다. 가슴 부분이 기존의 원형과 다른 역삼각형인 것이 특징으로 워머신 슈트를 착용한 로드 중령과 함께 해머 인더스트리의 무인 드론과 이반 방코를 막아내고 여기서 새로운 레이저 무기도 처음 선보입니다. 마크 6는 2012년작 어벤져스에서도 등장하여 활약합니다. 두 편에 걸쳐 나왔지만 착용씬은 나온 바 없으며 착용을 해제하는 씬만 나옵니다. 토니가 걸어가면 자동으로 외부 장비가 해제하여 바닥에 수납되는 구조인데요. 아마 착용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슈트가 외부의 도움을 받아 탈착을 해야 하는 마지막 아이언맨 슈트였습니다. 토니는 이 슈트를 입고 로키를 제압하기도 하고 토르와 전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후 마크 6는 쉴드의 헬리캐리어를 수리하려다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되고 이에 토니는 뉴욕에 침공한 치타우리 군대에 맞서 아직 성능 테스트가 끝나지 않은 마크 7을 착용하게 됩니다. 손목에 착용한 장치로 인식해 자동으로 장착되는 방식으로 이후의 아이언맨 슈트들은 모두 외부 장치 도움 없이 착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크 7 역시 다음 영화인 아이언맨 3 초반부에 잠깐 등장합니다. 로드 중령을 만나러 간 가게 앞에 혼자 서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며 이 상태에서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착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아이언맨 3에서의 토니는 어벤져스 사건 이후로 불안 증세와 불면증에 시달리며 강박적으로 슈트를 만들어대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본 영화에서 메인으로 등장하는 슈트의 넘버링은 대폭 상승하여 마크 42입니다. 토니의 몸 안에 이식한 생체 칩으로 토니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부품들이 하나하나 날아와 장착되는 방식이며 미사일의 저택이 피격된 위기 상황에서는 근처에 있던 페퍼에게 착용시켜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거기에 더해 영화 중반부에 나온 묘사를 보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원격으로 토니의 위치를 파악해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요. 그건 바로 토니가 슈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원격 조정 기능입니다. 슈트의 원격 조정은 토니뿐 아니라 자비스도 가능한 것으로 나오며 그 덕에 영화 후반부에는 그간 토니가 만들어 온 슈트들이 총출동하여 전투를 벌이는 명장면 하우스 파티 프로토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슈트들은 모두 마크 7과 비슷한 방식으로 착탈이 가능하지만 어벤져스 때보단 빠르게 작동하며 비상시에는 토니를 한 번에 배출해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음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초반부에 등장하는 마크 43는 한 번에 착탈되는 기능과 부품별로 분리 장착되는 기술이 모두 적용되어 있는 묘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중반부에는 폭주하는 헐크를 막기 위해 마크 44 일명 헐크버스터가 등장합니다. 본작에서는 위성에 보관하고 있던 무인 드론 베로니카에서 부품들이 날아와 마크 43와 합체하는 형태로 장착됩니다. 일반 슈트와 달리 아크 리액터가 여러 개 달려있는 모습이며 그런 만큼 상당한 출력을 자랑합니다. 거기에 초월적인 내구도를 자랑하는 헐크에 맞서기 위한 슈트라 다른 슈트에 있는 일반적인 화기들과는 다른 무장들을 보여주며 파괴되었을 땐 공중에 떠있는 베로니카로부터 즉각 부품이 보충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마크 45를 착용하고 나오며 이때부터 비전이 되어버린 자비스 대신 새로운 AI인 프라이데이가 토니를 보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슈트를 시작으로 아이언맨 슈트의 디자인은 조금씩 유연한 느낌의 형태로 워머신과는 차별화된 디자인이 되어갑니다. 다음 영화인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는 마크 46가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본인 영화가 아니다 보니 아이언맨 시리즈에 비해서는 비중이 크지 않은데요. 토니의 개인 헬기 좌석에 앉은 채로 착용이 가능한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결국 캡틴 아메리카와 윈터 솔저의 협동 공격에 당해버리는 다소 굴욕적인 모습을 연출한 슈트이기도 합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등장하는 슈트는 마크 47으로 특별히 새로운 모습은 없지만 원격 조정을 한다거나 보조 장치들을 활용하여 반으로 갈라져 버린 여객선을 순식간에 수리하는 모습 등을 보면 그간 발전해온 아이언맨 슈트의 기술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는 드디어 나노머신을 활용한 슈트 마크 15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만큼 착용 장면부터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때문에 기존의 기계가 철컹철컹 조립되는 투박한 느낌을 좋아했던 팬들의 불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한 것인지 후속작 엔드게임에서 나온 마크 85는 헬멧 부위만 따로 형성되어 얼굴 부위가 철컹하고 닫히는 연출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노머신 슈트들은 활용면에서도 기존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황에 따라 각 부위들이 자유자재로 변하는 모습도 보이며 보조장치들을 꺼내 사용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특성 덕에 강대한 타노스에 맞서 나노머신들을 끌어모으며 처절하게 싸우는 명장면을 연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물 속 철판 누더기로 만들기 시작하여 나노머신으로까지 아이언맨 슈트의 지난 10년간의 발전을 살펴본 영상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